최근 화제작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보고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바타2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상미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바타2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영화인 만큼 전 세계인들이 관람하거나 언제 볼 것인지 일정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만은 예외였는데요. 전 세계가 아바타2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은 외톨이처럼 영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바타2는 개봉 전부터 일본에서 말이 많았는데요.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일본 사이에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인들은 아바타2의 예매를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미국 방송 매체가 이에 대해 취재하여 그 이유를 공개했는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일본을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는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1편 개봉 당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대작이죠. 2009년에 개봉했지만 아직도 세계 영화 매출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역사상 최고 인기작인데요. 13년 만에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이 한국에서 최초로 14일, 북미, 일본, 중국 등에서는 16일에 개봉하며 코로나19로 썰렁했던 극장가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바타2는 전편의 흥행을 이끈 3D 입체 영상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작품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기대를 모은 만큼의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봉 첫 주 부진한 흥행 성적표를 받는 바람에 아바타2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한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3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는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원인은 일본에서의 성적 부진이었습니다. 아바타2는 개봉 전부터 일본에서 유독 이미지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바타2 작품 자체가 일본을 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처음부터 아바타2를 보지 않겠다는 일본인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타2는 봐야 한다며 표부터 예매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영화관 측에서 전액 환불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아바타2는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아바타 속편, 일본 영화관 장비, 충돌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거액의 예산이 든 영화의 휴일 매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부 일본 극장들은 첨단 영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본 전역의 영화관들이 3D 장비 부족으로 아바타2를 정상적으로 상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할리우드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아바타2는 1초당 48프레임으로 만든 3D 영화입니다. 기존 일반 영화가 1초당 24프레임인 만큼 프레임률이 2배에 달하는 셈이죠. 특히 아바타 제작진은 압도적인 영상미로 관객들을 몰입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프레임률, 고생동폭 등 시각적 첨단 기술을 대거 사용했습니다. 그런 초고 퀄리티의 영화를 상영하기엔 일본은 장비가 첨단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나마 나고야의 한 극장은 아바타2 상영을 위해 프레임률을 절반으로 낮춰 기존 영화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작업조차 하지 못한 다른 영화관들은 사전 예매한 관람객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환불 처리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영화 상영관들의 최신 장비 교체가 더뎌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관이 많은 일본에서의 상영 차질은 아바타 흥행 부진의 한 요인으로 제작사인 디즈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은 역시 갈라파고스의 일본답다며 비웃기 바빴다고 하죠. 그렇게 일본에서 아바타는 개봉 3일 차까지 관객 수가 고작 35만 4천 명 정도로 6억 4,637만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아바타2 개봉 첫날 만에 36만 관객을 동원하며 일본의 3일차 기록을 가뿐히 넘어섰죠. 한국에서는 이어 3일차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7일차에는 누적 관객 수가 무려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봉 전 3시간의 러닝타임이 부담스럽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캐머런 감독이 한국에 보여준 진심에 대한 보답도 있지만 전국 어느 영화관이든 아바타2의 초고 퀄리티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전작에 비해 상영되는 스크린 수는 무려 2,700개나 됩니다. 2009년 당시 600개에서 700개였던 것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죠. 이에 캐머런 감독은 한국 관객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13년 동안 더욱 첨단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일본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영화관만이 노후화된 장비를 쓰고 있어서 영화를 상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얼토당토 않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개봉한 일본 영화들이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다 아바타2가 아닌 일본 영화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 아바타2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슬램덩크 극장판이고 2위는 스스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인데 두 작품 모두 애니메이션 영화죠. 아바타2가 일본 외의 나라에서는 전부 1위라는 점이 재미있다. 전작이 흥행 수입 역대 1위의 몬스터 작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느 나라에서든 등장하자마자 1위를 기록했지만 일본만은 같은 시기에 슬램덩크, 스스메의 문단속이라는 아바타에 필적하는 몬스터 작품이 2개나 있어서 불가능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메가 콘텐츠가 다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다. 애니메이션 천국에서 아바타가 톱이 아닌 건 그다지 놀랍지 않다. 개봉일에 봤는데 영상은 훌륭하고 아름다웠지만 스토리는 전작 답습으로 진보하고 장황하며 원주민들을 해치고 고래 기름을 위해 고래를 남획한 백인들의 자학적 역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반포경 메시지는 일본인들에게 생소하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갈라파고스국이라는 것은 제쳐두고 아바타2가 부진한 것은 영화 완성도의 문제라고 본다. 보고 왔는데 솔직히 영상은 혁신성도 있고 120점을 주겠지만 스토리는 뻔해서 20점이 되고 평균적으로 70점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전작은 신기술에서의 화제성이 있는 작품이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만큼의 화제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광고도 아니고 일본 이외에서 1위라면 그것은 일본인의 감성에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뭐든지 외국에 맞춰야 할까요? 일본은 독자 콘텐츠가 더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할리우드로부터의 공급이 멈췄을 때도 영화관이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상 자급자족은 중요하죠. 스스메의 문단속과 슬램덩크가 있으니까 당분간 아바타2가 1위를 하기엔 무리겠지. 슬램덩크라니 정말 오랜만이고 스스메의 문단속은 무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이잖아. 아바타도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강했다. 아바타2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본 영화가 더 재미있어서 그것도 아니면 아바타2가 재미가 없어서 일본에서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일본인도 드물게 보였습니다. 일요일에 보러 갔는데 개봉 첫 주인데도 아이맥스 3D 상영이 늦은 밤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극장에서 봤는데 텅텅 비어서 걱정이 되네요. 스토리 등 다소 걸리는 부분은 있었지만 역시 아바타는 영화를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스스메의 문단속도 슬램덩크도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를 봐줬으면 좋겠고 캐머런 감독님이 생각하는 5편의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작인 아바타 1편이 1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전 세계에서 4번째 흥행을 기록한 일본이지만 개봉 전에 이미 이 작품에 일본의 고래잡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일본에서 파장이 일었죠. 설상가상으로 일본 측 홍보사가 감독과 출연진을 데리고 돌고래 쇼를 보여주는 기행까지 벌였습니다. 21세기인데도 여전히 고래를 잡고 고래 고기를 소비하는 일본에 대한 비판을 담았는데 그의 앙금을 품었던 것인지 보란듯이 돌고래 쇼를 펼친 일본. 절대 모르고 그랬을 리 없다는 반응뿐입니다. 안갚음을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비판이라도 일본을 향한 것이라면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아바타2가 일본에서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작품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일본인데요. 전 세계인들이 아바타를 즐기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끼지 못해서 아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바타2는 전작으로부터 15년 후라는 설정인데요. 실제로도 13년 만에 2가 개봉했죠. 2009년 당시 20살이었던 이들은 33살이 되었고 곧 34살이 되죠. 2009년에 아바타를 본 사람들이 영화상에서 자녀를 둔 제이크와 네이트리처럼 나이를 먹고 본인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13년 전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갔던 부모님들은 이제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보며 세상에 잠기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영화에서 강조하는 가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아바타2인데요. 그래서 아바타2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압도적인 영상미도 그렇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게 한 뜻깊은 영화인 것이죠.
스토리가 전작만 못하다는 반응들은 있지만 이토록 의미 있는 작품을 일본만은 즐기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비판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